비가 오는 날이면 저에겐 만들어진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우산에 집중한다는 건데요. 우산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냐 하면요. 오전에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갔다가 오후에 비가 그친 날이 있죠. 집에 오면서 우산을 들고 들어오면 어쩐 일로 우산을 안 잃어버리고 가져왔네? 할 정도입니다. 보통은 차에서 놓고 내릴 때가 많은데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버스도 그렇지만 특히 비가 왔다가 그친 날 택시를 탈 때면 종종 좌석 왼쪽에 우산을 뒀다가 두고 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비가 계속 오면 차에서 내릴 때 우산을 펴야 하니까 분실할 염려가 없는데요. 꼭 날이 개는 날이면 우산을 챙긴다는 게 깜빡깜빡합니다. 차에 두고 내릴 때가 많다 보니 비 오는 날 차를 탈 때마다 온갖 신경을 우산에 두곤 합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우산을 꼭 챙겨야지 하다가도 잠시만 다른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우산을 남겨둔 채 차에서 내리곤 하죠. 그래서 언제부턴가는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차에 탈 때 우산을 안쪽에 놓으니까 깜빡 잊고 내릴 때가 많아서 이제는 우산을 늘 바깥쪽에, 그러니까 차 문 쪽에 놓습니다. 그러면요,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그 우산이 문 쪽에 있어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거든요. 어떤 때는요, 차 문 쪽에 우산을 기대어 놓고 있다가요, 역시 우산을 잊은 채 내릴 뻔 했는데 차문을 열면서 내 우산이 바닥에, 땅바닥이죠, 아스팔트 바닥에 밀려 떨어져서 그제서야 생각나 챙긴 적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혹시 이제까지 한 번도 나는 우산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우산을 분실한 적이 없다 하시는 청취자분들은요, 라디오 책갈피 너튜브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에겐 우산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앞서 이야기할 때 이제까지 한 번도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은 청취자분들은 라디오 책갈피 너튜브에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정말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요? 우산이요? 계시긴 하겠죠? 다 저와 같지는 않겠죠? 이처럼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이나 아침에 가방을 챙길 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들도 깜빡하고 잊을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방법,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잠들기 전에 A4 종이처럼 흰 종이에 검은색 매직펜으로 크게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적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책상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제 방의 구조상. 일어나면 책상은 꼭 한 번 이상은 볼 거기 때문에 지난밤에 검은색 매직펜으로 적어놓은 글을 보고 맞다, 오늘 이것을 챙겨야 했지, 이러한 일정이 있었지, 그렇게 잊지 않고 챙기거나 준비하곤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면도하다가 베인 이야기를 했었죠. 상처가 생겼을 땐 기억하고 한동안 주의하다가 상처가 아물고 시간이 지나면 베인 순간을 잊고 다시 베인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잊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만일 상처의 순간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요, 우선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잊어버릴 것과 잊어버리지 않을 것, 잃어버릴 것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마음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링크가 부릅니다. 비가 와. 창문에 세상을 다 적시면서 떨어지는 저 빗물 소리 나를 슬프게 해. 비오리한 세상이 더 맑고 깨끗해지겠지. 이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비가 와 비가 와 아침 어때야 비가 비가 와 언제나 설레는 비가. 속으로 또 다른 하늘과 세상이 비추는 작은 빗물 속에 투명하고 맑게 맺혀있는 빗방울도 떨어지듯 이 기분에 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비가 와 아침 어때야 비가 와 언제나 설레는 비가. 이런 날이면 언제나 링크의 비가 와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네, 장맛비가 오는 날들이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9회 방송이고요. 지난 18회 방송에서는 아침에 면도하다가 면도날에 턱을 베인 이야기, 베인 상처가 아물 때쯤이면 언제나 그랬듯이 지난 기억들도 한동안 함께 잊혀질 것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하면서 턱에 남은 베인 상처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운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나눴습니다. 그래, 오늘은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하고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아침에 자기암시 마인드 컨트롤처럼 한다고도 말씀드렸네요. 지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상처가 생겼을 때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뭔가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기분이 우울할 때 기분을 업 시키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8회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태호 할머니 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남자들은 면도 때문에 불편할 듯 합니다. 이칸도님, 전기 면도기 사용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아침마다 더구나 분주할 때는 가끔 한 번씩 면도를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하네요. 그래서 주말에 일정이 별로 없을 때는 가끔 면도를 안 하기도 하는데요. 면도를 안 하고 집에 있거나 아니면 면도를 안 한 채로 근처에 마실을 갈 때가 있잖아요. 면도를 이처럼 안 하고 외출할 때는 뭔가 자유, 프리함이 느껴지곤 하더라고요. 전기 면도기도 말씀 주셨는데요. 예전에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전기 면도기 체질이 아닌가 봐요. 네. 전기 면도기가 안 맞는지 피부에 트러블도 붉게 그렇게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뭔가 깔끔하게 면도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과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전주 FM 방송하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해보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지난주 방송 중에 장수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방송반 분들이 견학 오셨는데요. 아마도 그날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즐겁고 반가운 시간, 반가운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송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은 아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장수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이 칸도쌤 뒤로 보이는 현장감 너무 좋은데요. 상처가 아물면 아픔은 아련해지지만 흔적은 남는 것 같아요. 기분 전환할 때는 음악이 최고죠?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관 방송관 분들이 견학 오셨을 때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제 뒤로 오셔서 이야기 나눴죠. 지난 18회 방송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 네, 그 모습을, 그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아픔은 아련해지지만 흔적은 남는 것 같다. 그리고 기분 전환할 때는 음악이 최고다고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두 내용을 한 번에 읽으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나 아픔에도 음악이 약이 될 수 있겠구나. 음악이 힘이 되거나 분위기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분위기 전환하는 데는 음악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음악 들으면서 걷거나 드라이브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맨발의 청취자입니다. 히읗 해주셨고요. 아침 면도를 하다가 입은 상처에 여러 의미를 담아보셨네요. 저 역시 아침에 발생하는 일로 하루를 점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각각의 사건으로 하루 종일 기분을 묶어두는 것 같아 별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만드는 감정의 덫이 될까 봐요. 뭔가를 할 때 즐겨 듣는 노래, 전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기분이 안 좋을 때 문어의 꿈을 꽥꽥 부르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밖엔 그때그때 느닷없이 생각나는 곡으로 듣습니다. 선곡표 올려주시니 참 좋습니다. 좋은 음악은 다운로드해서 다시 들어보는 열정을 부리기도 하게 하는 선곡표. 오늘도 한 곡 건져갑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라디오 책갈피 생방송이 끝나면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 보이는 라디오 아래에 댓글로 선곡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날 함께한 노래의 곡명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 선곡표를 보고 방송 중에 마음에 들었던 노래는 네, 지영님 다시 찾아 들으신다고 하니까 뭔가 선곡표를 올려놓은 보람이 있어서 반갑고 뿌듯합니다. 내가 만드는 감정의 덫이라는 글이요, 공감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해 감정도 그에 맞춰 변하기도 하죠. 하물며 아침에 면도하다가 턱을 베인 상황이라면요. 턱을 베인 것만으로도 아플 수 있는데 그게 감정까지 아프게 한다면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면도하다가 베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하고 네, 이렇게 자기 암시 기분 전환을 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에 무심한 듯 스쳐 지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쁜 일만큼은 더 기쁘게 오래오래 담아두고 오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전환할 때 문어의 꿈을 꽥꽥 부른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분 전환의 최고 방법 중에 하나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크게 소리쳐보는 것도 방법이죠. 네, 등산하다가 야호 하고 소리치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사람들이 노래방을 찾곤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를 꽥꽥 부른다고 하시니까 저는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도 생각났습니다. 이 노래 외에
그때그때 느닷없이 생각나는 곡을 듣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곡, 그때 기분이나 분위기에 맞춰 즉흥적으로 듣고 싶은 곡들이 있죠. 대부분은 결국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인생곡 리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영님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해봄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진행자님, 이번 주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들려주시는 음악과 이야기들도 좋고요. 다정한 댓글과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청취자분들의 사연들도 많아서 라디오 책갈피가 참 좋네요. 기분 전환을 위해 하는 나만의 방법들 어떤 게 있나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선 맑은 날이면 재래시장에 갑니다. 날짜마다 장이 서는 곳이 다르니 달력을 들여다보면서 풀빵이 만나는 곳에 가야 하나 어묵이 만나는 곳에 가야 하나 잠깐 고민도 하고요. 활기찬 사람들 속에서 먹거리 사면서 자연스레 기분 업 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돌아다닐 에너지가 없는 날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명화집을 꼼꼼히 보곤 해요. 오늘처럼 흐리고 더운 날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을 들을 것 같습니다. 울적함을 덜어줄 연인을 꿈꾸는 소녀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로 인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된 어른의 마음으로요. 참 입술 아래에 난 상처는 오늘쯤 나으셨을까요? 소년미 가득한 진행자님이시라 면도하다가 살이 배었다는 이에게 어머나 면도도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히읗 소년미, 네 소년미의 부작용인가 봐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다정한 댓글과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몽글몽글이라는 표현과 느낌 좋네요. 저도 라디오 전파를 통해 생방송할 때는요. 청취자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바로바로 이렇게 알 수는 없잖아요. 보이는 라디오에 달아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함께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더 받곤 합니다. 네, 몽글몽글하게요. 네. 기분 전환을 위해 하는 나만의 방법으로 맑은 날이면 재래시장에 가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다양한 상품이나 사람들의 모습들, 때론 쇼핑하면서 기분 전환되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새벽에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 4시 정도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뭔가 의기소침해지거나 일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면 전통시장, 새벽시장에 가봐라. 그때는 새벽시장에 식당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날의 재료를 사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둠 속에서 시장 상인분들과 식당 사장님들이 분주하게 그리고 활력 있게 그러한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해준 지인분은 가끔 다시 열정과 힘이 필요할 때 새벽 시장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할 겸 재래시장에 간다는 말을 듣고 떠오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각 도시마다 시내라고 부르는 곳이 있잖아요. 보통은 번화한 도심이죠. 시내. 예전에 저는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면 혼자 시내에 나갑니다. 그래 시내에 나가서 한참 동안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쇼 인도에 환히 켜진 불들과 진열된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도 하고요. 어깨를 부딪히듯 마른 인파 속에서 걷다 보면 기분이 업되곤 했습니다. 면도하다 베인 상처도 말씀 주셨는데요. 입술 아래에 상처는 많이 나았어요. 이제 네, 아직 상처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네. 소년미 가득한 진행자님이라는 말씀 역시 사람은 화면빨인가 봅니다. 네. 오늘부터는 보이는 라디오 촬영할 때 더 흐릿하게 해야겠어요. 좀 뽀샤시하게요. 네. 소년미가 유지되게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유정님의 사연입니다. 벌써 18회 방송 축하합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썸네일이 시원하게 바뀌었네요. 훨씬 예뻐요. 하고 가로 열고 개인 취향 가로 닫고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2월 말부터 라디오 책갈피 방송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벌써 19회 방송이네요. 다음 주가 20회네요. 벌써.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니 금방 지나는 것 같습니다. 썸네일은요.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미리 보기 이미지죠.
여름맞이로 지난번에는 한번 파란색으로 시원하게 바꿔봤습니다. 다음은 향기로운 언덕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모아뒀던 편지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주말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학창시절에 모아뒀던 편지들, 공통적으로 저도 그렇고 지난주 이번주 사연 중에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 하시면서 학창시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편지 찾으셨나요? 아직 찾지 못하셨더라도요. 오랜만에 학창시절에 보냈거나 받았던 편지를 떠올린 것만으로도 마음이 그립게 훈훈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진숙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칸두님이 면도하다가 베인 상처 지금쯤 딱지가 되어 앉아있을까요? 네, 청취자 많은 분들이 그 상처가 아물었는지 딱지가 졌는지 딱지가 떨어졌는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반창고 붙이고 진행해도 멋졌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숙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또 오늘은 상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풀잎, 나무, 돌, 악기, 심지어 사람에게도 상처로 인한 흉터가 있죠. 상처가 나쁜 것만은 아니랍니다. 녹음이 우거진 풀숲에서의 풀향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베어진 풀에서 향기가 더 진하게 난다고 하네요. 저에게는 유럽 어느 연주자의 손에서 잘 길들어진 100살이 넘은 바이올린 친구가 있어요. 그의 몸에는 흉터가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흔적이죠. 그는 그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람도 살다 보면 면도하다 베이는 것처럼 사소한 상처가 있고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때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바이올린의 처음의 소리보다 모든 것을 참아낸 후에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상처가 깊숙이 흉터로 남아있지만 그런 시련에 순응하고 잘 이겨내면 보다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앞서갔나요? 히읗히읗 해주셨고요. 그래도 저의 늙은 바이올린이 스승되어 가르쳐준 내용을 잠시 옮겨보았습니다. 오늘은 정호승의 시 한 편과 주용필의 상처 신청할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정호승.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꽃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시와 함께 이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앞부분에 이 세상에 상처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신 부분을 읽다가요. 그 부분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것들이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정말 한참을 생각했는데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것들이 우선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마다 같은 상황이더라도 저마다 느끼는 상처의 크기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은 상처가 생기더라도 역시 그 상처를 느끼거나 받아들이는 건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다를 수 있겠구나, 그 깊이가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 생각되는 일들도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상처일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정도는 상처로 못 느끼거나 또는 이 정도야 뭐 괜찮아 하고 상처를 못 본 듯이 지나치는 경우도 있겠다 싶은데요. 내가 상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처가 아닌 거겠지? 그건 상처가 아닐 거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불어서요. 하지만 몸에 난 상처를 본인이 상처로 느끼던 상처로 느끼지 않던 어떠한 형태로도 상처나 멍
또는 자국으로 남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느끼는 마음에서도 모르는 사이 하나둘 그러한 상처나 상황들이 더해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별 생각을 다 해봤죠. 네. 다음은 세연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네, 저도 나쁜 일이 생기면 이제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몇십 년을 지내오면서 나쁜 일이 계속 겹쳐서 바닥을 뚫고 지하로까지 파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견디면 언젠가는 다시 좋은 일들이 오더라고요. 그 견딤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어쩌면 나쁜 일이 계속될 때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나쁜 일에 힘겨워서 좋은 일을 느끼지 못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책갈피 사연 생각하고 적다 보면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우울할 때 기분을 업 시키는 나만의 노하우, 나는 어떻게 했더라 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집에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숨이 차도록 춤을 추고 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요. 먹는 걸로 많이 풀었던 것도 같습니다. 너는 지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폭식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살이 쪘다가 다시 빠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우울해질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매일 감사일기를 적고 있는데요. 우울한 감정이 정말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게 정말 오랜만인데요. 2달째 매일 감사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는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라디오 책갈피 지게이신 칸디님과 사연 나눠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뭐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동률의 감사 신청곡 드립니다. 사연 소개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긴 글 남겨주셨습니다. 언젠가부터 가끔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면도날에 살을 베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상황 덕분에 오늘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면도하다가 베인 상처를 행운의 증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 더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가 든 생각이 그럼 좋은 일이 생기려면 그 전에 안 좋은 일이 꼭 생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요. 아니, 무섭다는 표현은 안 맞고 뭔가 썩 유쾌하지 않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안 되나?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마음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은 되도록 생기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일, 기쁜 일, 좋은 일들만 훨씬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세연님의 글을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네요. 네, 역시 또 물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래, 지금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다짐하거나 생각하는 건 앞서 말한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할 거예요. 네. 지금의 상처나 안 좋은 일에 너무 갇혀있지는 말자. 꼭 안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좋은 일이 일어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들만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많을 거예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법칙을 생각하면 여러 상황과 경우에서 힘을 얻곤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 감사의 일기도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거나 일기를 작성하면서 마음의 정화가 되기도 하고요. 흔히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도 하죠.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분 전환이 되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스스로 다독이거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책갈피에 사연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책갈피 for you. 네, 책갈피 for you. 그동안 라디오 책갈피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거예요. 네, 새로 만든 코너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비정기 코너이고요. 다양한 이야기와 만남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전처럼 최근의 주요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도 하고요. 영화와 책 이야기 또는 이 밖의 문화예술 이야기, 그리고 방송 스튜디오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만나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비정기적인 코너예요. 네, 라디오 책갈피 for you 첫 시간. 오늘은 청취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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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세 분이 등장을 하셨어요. 네. 누군지 궁금하실. 그리고 지금 전파를 통해서만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지? 하실 건데 자기소개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해 FM의 조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사랑해서 고양이 작가인 수양일기 작가 김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 FM에서 같이 있는 박현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세 분이 오셨는데요. 자기소개할 때 서로 옆을 툭툭 찢었어요. 먼저 하라고. 너 먼저 하거라. 네. 그 김해에서 오셨다고도 하고 뭔가 방송 프로그램명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어떤 거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에서 김해 FM 흥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 방송국을 같이 일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도시락의 왓수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왓수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나 라디오 도시락에서 또 이분이 MC를 맡고 저는 부 MC를 맡고 있고요. 또 옆에 계시는 아라 국장님 모시고 지금 진짜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그게 표정에서 느껴지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두 분의 그 호응에 입어서 김해 FM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님. 만능 엔터테인먼트. 네, 하여튼 자비를 하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보통 마을 이장님이라고 부르죠. 네, 김해 FM에서 이장을 맡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지금 라디오 책갈피 같은 경우도 전주 FM,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고 이러한 활동들을 넓게 보면 뭐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김해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더 반갑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민분들과 함께 방송과 미디어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도 많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지역에서 작은 히어로라고 해야 될까요? 영웅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이야기도 전달할 수 있는 게 저희는 마을 미디어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을 미디어 우리게 시민들이 하는 방송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방송이라서 일반 정치자나 다른 걸로 듣다가 제가 직접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물의 어떤 그런 것도 제대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게 어떤 거지? 그냥 이슈만 지나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또 돌아다 보고 어떤 일이 생겼다면 또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본인도 많이 크는 그런 게 미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이런 방송을 하면서 함께 큰 성장하는. 성장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미디어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어저께 집에서 동네 뭐 동생들이랑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내가 이런 방송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게 내 주위 이웃한테 바로바로 전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방송의 진짜 묘미 같아요. 너무 좋은 게 그 평시에 말할 적에는 막 이랬는데 방송을 보고 아 언니 진짜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공감을 해줄 때
특히 우리는 지금 여기 오늘 와가지고 정말 사실은 너무 놀랬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네. 진짜 놀랐어요. 근데 네. 아까도 앉아가지고 우리 김에도 네. 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네. 꿀떡 같죠. 이제 다른 게 세면 안 되는데 맞죠. 어쨌거나 이 네트워크의 진짜 깊은 뜻, 네. 네. 정, 이거 바로바로 전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네. 말씀처럼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면서 방송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관계 맺기 정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세 분이 오셨는데 제가 보는 쪽에서 보면 가장 끝에 이제 조아라님, 네, 이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쪽을 쭉 바라보면서 두 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네, 엄마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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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나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인정. 같아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네, 사실은 우리 이칸노님이 네. 우리 라디오계 BTS잖아요. 아, 그리고 뭔가 약간 연예인 만나는 기분? 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네. 너무 흐뭇하고 행복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얼굴에 표가 났나 보네요. 네. 지금 이 방송이 이제 월요일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전주권을 중심으로 인근에 주파수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수요일 오전에도 재방송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 보이는 라디오로 계속 남을 거기 때문에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저도 네, 오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무리 멘트 같긴 하지만 네. 그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라고 저희가 오늘 방송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그 방송 활동 이런 마을 방송 활동 하시면서 마을 미디어 활동 하시면서 이제 보람 이야기 저희 정도 쌓인다 이야기 했는데 분명히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네. 어떤 때가 힘든지 그리고 보통 그 힘들었던 순간을 마치 앞서 말했던 면도하다가 베인 상처가 아물듯이 네. 어떻게 좀 기분이 전환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어떤 게 힘들었을까요?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 떠오르는 거.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게 흥동 마을 방송국도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금 아주 즐겁고 아직까지는 즐겁고 행복한 네. 시간이지 상처가 있다, 배인다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그러면 네, 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글을 쓰다가 픽업대가 이게 네, 네. 대표님하고 합류를 하게 된 것 스카우트 같은데. 되셨군요. 그렇죠. 네, 네, 네. 제가 스카우트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그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네. 제가 말했지만 물론 김해시에도 이런 듀커들이 마을마다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늘 이렇게 안에 들어가 직접 느끼는 거는 옆에서 인전을 하는 거 보면서 열악하다. 네,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네, 네. 그렇지만은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무슨 직업도 아니고 이거는 다 네, 봉사직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 이런 거를 어떻게 하려면 시정에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으신 분들을 좀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생각보다 네. 다르다. 내 마음 같아서는 아무개씨 우리 좀 이러니까 서로 도웁시다 하면 되는데 그게 내가 생각한 거 너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와, 전주는 어떻게 네. 했길래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합이 잘 되는가. 네. 특히 마을 신문을 네. 네. 제가 찬찬히 조금 봤거든요. 네. 종류도 일단 많고 네. 저렇게 끊임없이 패낼 정도로 네. 어떻게 해서 예유가 됐지 이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물어볼 것이 엄청 많은데 네, 네. 뭐 시간은 정해지가 있을 거고 그죠? 네. 근데 어려운 다음에 거라 또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네. 이상하게 백 같아요. 백. 네. 뭔가 될 것 같은데 두드리면 소리만 나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경상도 사투리라서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네. 벽 같다라고 네.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 같다고 해서 왜 네. 99 다음 100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첨언을 네.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전주 지역, 전라북도 지역도 비슷한 어려움은 있고요. 아마도 전국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조사한 형태로는 현재 마을 미디어가 전국에서 지속 활동하고 있는 곳들이 500여 곳 정도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한 300여 개 정도가 지금 저희처럼 김해처럼 이제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늘 어렵죠. 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 네, 물론 우리가 좋아서 이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좋아서 하는 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보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로 좋아서 이제 하시는 걸 건데 그래도 이런 방송을 지속하려고 하면 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막 떼돈을 벌자는 건 아니지만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 적게라도 뭐 간식비나 활동비까지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많은 곳들이 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미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공적 지원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거든요. 네,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기관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다 주어지고 있다,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는 기본권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미디어는 특히 지역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이나 공동체 도시재생 활동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미디어는 기본권이다. 그리고 이거는 풀뿌리 민주주의하고도 관련이 있다 때문에 뭔가 공적인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공적인 차원에서 뒷받침과 응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김해 FM에서 그리고 전주 FM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그러한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너무 공감한다고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네, 그러면 네 이제 김해에서 오신 세 분의 대표시기 때문에 김해에 대한 자랑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해 자랑은 너무 많아서 김해 자랑보다는 아까 좀 전에 했던 질문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되게 보람되고 좋았던 거는 이제 저희가 라디오 공개 방송을 하는 날 이 얘기는 참 많이 아실 텐데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섰던 분이 저희 공개 방송을 들으시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리뷰를 주셨어요. 그때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힘들어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가 좋아서 제가 항상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가 좋아서는 라디오가 좋아서 네. 엄청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99가지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아마 모자랄 정도로 어려움이 네네.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라친 자, 라디오에 미친 자가 되었고 우리 이칸더 선생님께서 저한테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계속 밀고 나가라고 해서 네. 김해 FM, 김해의 이금희입니다라고 그렇죠. 밀고 나가는 네, 네. 그런 재미있는 일들도 있고 그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이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연하 작가님이 말씀하신 아직까지는 행복한 일만 있어요라고 하신 거는 연하 작가님 시각에서 아마 좋은 점만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17년부터 8년간 이어지면서는 선생님이 면도칼에 베이신 것처럼 제가 마음을 베이는 일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상처가 아물면 또 안 아프겠지, 단련되었겠지 하지만 맞은데 또 맞으면 또 아프거든요. 구른 살 생겼다고 안 아픈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저번에 선생님한테 제가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든 날 선생님 어떤 음악을 들으면 될까요?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댓글을 또 적어놨죠. 별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파이어워크였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힘을 더 얻으셨다는데 가수분이 되게 미모의 여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칸도 선생님은 그래서 힘을 얻으셨구나. 되게 잘생긴 남자분이 나오셨으면 저도 힘을 얻었을 텐데. 그랬습니다. 네, 제 눈치가 없었네요. 다음에는 잘생긴 남자 가수분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그래도 전주까지 왔는데 이 전주야말로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김해에서 왔는데 조금 보태볼게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 혼자서 이게 맡아오시다 보니까 말 안 해도 아시죠? 진짜 하시면 우리 요게 저도 이제 이거 받고 김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전주도 사실 여행을 자주 왔었거든요. 홈불 작가 최민희신가? 그렇죠.
한옥마을에 문학관도 예, 있죠. 정말 네. 그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게 돼가 우리가 올라오면서 그 이야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면 우리 김해는 그 정도로 뭐 내세울 만한 작가는 있는가? 많이 계시는데 아니요 그런 말씀 그런 하시면 안 생각. 되고 김원희 작가님 계시잖아요. 노래. 하면서 올라왔는데 네, 오늘 방송 이후 처음으로 세 분의 좀 혼돈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김해 자체가 백제 시대 때는 네. 제가 잠깐 이제 가야라고 불렀고요. 네. 고려 시대에서는 뭐 개불성이라고 불렸대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로 들어와가지고 김해부로 이렇게 이게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상공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 여행 가다 딱 들어오면 그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는데 여기 김해 이렇게 공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주는 더더욱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왜 건물들이 있는데 네. 중앙에 이래 보면은 옛날 그 한옥으로 된 그렇죠. 예, 톡톡 이렇게 들어가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신, 여기는 구, 그렇더라고요. 조화가 잘 되어 있어요. 네. 특히 또 그 시립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김해 시립박물관. 국립박물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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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근데 그 박물관 안에도 진짜 생각보다 들어가면 알차게 돼 있어요. 저번 앞에 보니까 다시 새로 했더라고요. 너무 그 진짜 저 거면 또 음식거리가 네. 먹거리가 참 많은데 네. 그 뒷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뒷고기. 소주 한잔 하면 진짜 네. 이거예요. 네. 그렇다든지 그리고 또 고분이 많아요. 네. 김해는 고분도 많고. 이제 흥이 차오르고 계십니다. 네. 유네스코 등재됐습니다. 이번에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대성동 고분. 네. 네. 김해 만약에 그 요 방송 들으시는 분이 여행을 만약에 오신다면 네. 그 가야 테마파크도 이제 끼가 있긴 한데 여기는 옛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잔잔하게 먹거리도 그렇고 오십시오 많이들 김해로 오세요. 네, 방금 말씀 중에 뒷고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몰랐었는데 제가 뭐 한 1년, 2년 전에 이제 김해를 방문할 기회들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처음 들어봤고요. 제가 그 고궁, 오래된 그런 기와 그런 것들 좋아해요. 근데 김해를 방문하면서 전주와 닮은 면이 참 많다. 김해 가서 제가 숙박을 할 때 김해 한옥체험관에서 한옥체험관.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너무 높지 않고 이렇게 약간 동산처럼도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한적함의 여유로움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시내 쪽으로 나가면 그런 분주함과 활기참도 느낄 수 있어서 아직도 김해 하면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오세요. 뒷고기 알겠습니다.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옆에서 현미님이 얘기하셨듯이 네. 김해는 어쩌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네. 이런 느낌의 도시가 아마 김해일 거예요. 봉황대역에서 출발을 해서 가면 봉황대 유적지를 지나서 지금 말씀하신 데 김해 한옥이나 김수로 왕릉 그 옆에 아마 걸으셨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성동 고분 있지 않았을까? 그쪽으로 그러는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네. 그 옆에 나즈막한 그 대성동 고분을 아마 걸으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저기 봉황동 유적지로 올라가서 내려오면 거기 또 전설이 있어요. 황새와 여인 왕자의 네. 가슴 아픈 사랑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젊은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랑목이라는 나무가 또 이렇게 딱 겹쳐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네. 젊은이들이 왔을 때 핫플레이스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거기서 내려가면 레트로 감성을 딱 부추기는 네. 봉리단길이 있어요. 네, 네. 봉리단길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뭐 황리단길이나 무슨 길 전주에도 갱리단길하고 갱리단길이 외리단길이라는 있죠.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데 거기는 봉리단길에서 네. 걸으면 정말 레트로 감성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요. 주말에는 차를 못 가져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구간을 딱 넘어서 가면 우리의 이태원이 나와요. 경남의 이태원이라고 네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또 김해예요. 아, 그래서 딱 서면 우크라이나 사람부터 어디서부터 가게들이 네. 그 사람들 본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을 지나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이태원 버금 간다. 왜 이걸 빨리 이렇게 많이 안 알려줬죠? 이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김해 살고 있는 저로서는 거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다도인으로서 장군차가 있어요. 보성 녹차도 유명하지만 차요? 예, 장군차. 이름이 장군차예요. 네. 녹차인데 네. 녹차 이름이 장군차거든요. 그 장군차를 수로 왕릉을 둘러서 나오면 장군차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딱 가면 김해를 제대로 오롯이 느끼고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김해 근간에 제가 오고 가면서
김해 이 정도면 내가 다 알지 않아? 라고 했는데 네. 모르는 게 많. 네,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네. 많아요. 네, 더 숨겨진 알고 것이. 싶으시면 네, 김해 김해 FM의 FM 을. 김해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김해 FM 네. 나는 전준재 어떻게 들어? 하시는 분들은 네. 너튜브에서 김해 FM 검색하시면 네, 오늘 나오신 세 분의 이제 생각들이 담긴 방송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네. 김해도 방문하시고 김해 FM도 방문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 듣고 댓글 남기시면 전주 FM 방송 듣고 댓글 남깁니다라고 꼭 해주세요. 네. 네, 저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네,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신 이야기 아니면 뭐 오늘 이후에 뭐 일정들 저희 끓인사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쉬운 마음에 말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네. 네. 그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 표정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네, 신청곡 네, 하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네. 전주 FM도 아마 엄청난 이게 성장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정말 마을 미디어의 진심인 분들이 이 생각하는 마음이 애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울랄라 세션이 네. 부르는 네. 네, 애타는 마음을 신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무리 인사 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 엄청 사랑하거든요. 네, 김해랑 많이 닮아 있는 도시라서 자주 오고 있고, 그리고 전주 FM 아마 저 진짜 애청자지 않을까라는 자부심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김해 FM 좀 많이 들어주세요. 전주 FM 다시 오고 싶어요. 네, 꼭 다시 네, 다시 오고 네, 싶어요. 네, 네. 네, 저도 전주를 참 자주 여행 왔었는데 오늘 오가지고 이렇게 방송 끝나고 나면 좀 할 일이 좀 있어요. 네, 네. 또 한옥마을도 한번 둘러보고 네, 네. 또 왔는데 너무 잘 대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네. 또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전주를 사랑하듯이 김해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해의 자랑 이야기 해달라고 했을 때 김해 FM 이야기도 많이 나오셨어요. 네. 김해의 자랑은 김해 FM이다로 끝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와,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울랄라 세션 아이유의 애타는 마음 들려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책갈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사연과 함께 신청곡 여러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다 듣지 못했어요. 네, 오늘 신청해주신 음악들은 노래들은 다음 방송 때 꼭 네, 앞부분에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 내 사랑 송두리째 다 뺏어주겠어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비오고 그친 날 우산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잊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 그게 물건이나 사물일 수도 있고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와 관련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방송에 대한 소감을 너튜브에 올려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전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고 너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너야 수십 번 생각해도 너야 장마철이라 습한 날이 많은데요. 날은 끄급하고 습하더라도 마음만큼은 보송하고 유쾌한 일들이 많으시길, 그러한 오늘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커져간 네가 다가와주면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널 바라볼 때 설레어 올 때 내 머리 하늘까지 닿을 듯이 올래 우연히 운명이 된 이 순간에 말하자면 시간이